안녕하십니까. 성시경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성시경쇼는 성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시사경제 토크쇼를 표방합니다. 성공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그러게요. 성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애청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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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글라스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김주현 기자? 예. 소개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85년생 김주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출마하는 줄 알았는데. 사장 친구, 대리 친구, 과장 친구, 그리고 이제 저희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40대, 50대 형님, 누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있는 와중에 또 85년생이다 보니까 36살, 그러니까 30대 후반을 넘어간 나이로서 백내장을 걱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마무리하세요. 선글라스를 끼게 된다는 점 오늘부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예, 벌써 이제 추석을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DD를 세야 될 때가 됐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여자친구 생기셨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항상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 조금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저 기자는 왜 맨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덩치는 이제 굉장히 저희 중에 제일 좋은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 각설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주제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성시경 쇼 사실 1, 2회 방송 때 부동산에 대해서 했었어요. 네. 임대차 3법부터 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고 지금 뭐 뉴스 기사로 다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전세난 대란입니다. 전세 대란. 전쟁이죠, 뭐. 전쟁이에요. 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그중 핵심이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 내가 더 살겠다. 네네. 세입자인데 전세 2년 더 살게요. 전월세 상한제 가격을 신규 계약할 때 5% 이상, 신규 계약이 된다. 못 넘기는 거. 기존 계약에서 연장할 때 5% 이상 못 올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계속 눌러앉아 사시거나 네. 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안 나와서 전세가 적어요. 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 네. 구하기가 힘들어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이제 마포에 사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지금 전세 난민 고위공직자세요? 고위공직자신데 국정감사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 조롱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마포에서 전세를 살던 분인데 경제부총리가 되고 나서 네. 내년 1월에 계약이 만료해요. 음. 근데 내가 더 살고 싶다 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만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실거주하겠다. 실제로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자 그랬는데 손세집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구하고 있어. 아직도 못 구했다고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물론 뭐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죠. 내년 1월이면은 이제 3개월 남았나요? 이제 근데 딱 정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전세집을 못 구하고 있는 우리 경제부총리. 오늘도 이게 뭐 청와대 청원글이 지금 기사가 좀 난린데 오늘 이제 21일 현재 오전 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글이 청원글이 네. 올라왔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동네 바보형 취급받는 게 슬프다. 그러면서 이제 근처에 중구의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보유자인데 여기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다. 이건 조롱인지 아니면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일단은 지금 전세난에 대한 이 진풍경이라고 언론에 계속 소개되는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첫 번째가 성공보수 사례. 성공보수요? 성공보수가 원래는 저기 이제 소송할 때 네. 변호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신이 승소해주면 네네. 내가 얼마 더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근데 이게 전셋집을 구해주면은 성공보수를 주겠다고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업자한테 예. 부탁을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전세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아니 증권사 이런 거 M&A나 M&A랬나 뭐 투자 이런 거 펀드 매니저 그런 거 할 때도 성공보수가 네, 있죠. 이상 넣으면 일종의 성과 보수라고 성공보수처럼 뭐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런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만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제 전셋집을 구해야겠다. 제비 뽑기 사례도 있어요. 이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강서구 가양동,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전셋집을 보려고 9팀이 아파트 복도에서 줄을 서서 집을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서 5팀 중에 이제 한 팀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비 뽑기로 계약자를 뽑은 사연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전세난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희 바로 옆 영상 팀장 선배 같은 경우만 해도 이모 기자죠. 이모 기자 무슨 이름을 깝니까 굳이? 이분도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데 내년에 계약이 만료인데 더 살고 싶죠 당연히. 보통 전세 사는 분들은 네. 약간 자연스럽게 더 사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 하겠다고 나가라고 할까봐 불안하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 나오는 사례를 보니까 집주인이 집 빼라고 할까봐 매일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뭐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단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주택 매매 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세 시장이 다소 불안한 건 인정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연일 전세난 이게 부동산 대책의 어떤 부작용이 네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힘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저희 오늘 성시경 쇼 이 전세난의 실체가 정말 어느 정도인 건지 분석을 하고, 자, 그럼 향후 정부에서 대책을 낼지 말지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표 때문에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세난의 실체. 이게 정말 전세난이 이렇게 이런 진풍경 제비를 뽑고 성공 보수를 줘야 할 정도로 엄청난 건지 김성호 기자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전세난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뭐 부동산 관련해서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크게 두 가지, 한국감정원이랑 KB가 있어요. KB는 국민은행이죠. 예. 근데 보면은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먼저 통계를 보면은 그 지난 10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08% 올랐는데요. 이게 67주 연속 상승한 수치라고 아파트 하더라고요. 값이 전세값이 예, 오른 전세값이요. 거죠. 예. 네. 이게 뭐 67주 연속 올랐다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67주 예. 연속이면 67주면 김성우 기자랑 저랑 입사한 이래로 계속 그 정도예요? 에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게 근데 이제 실제 거래가 체결된 거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1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개월. 네.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뭐 1년하고 반 정도. 67개월이 아니라 67주 알겠습니다. 네. 예, 정신 차리시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뭐 KB에서는 직접적으로 전세가 얼마나 없는지 이걸 갖다가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게 그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 예. 근데 이건 전국 수치고요. 제가 전국 수치만 찾아왔고 예. 이게 2003년 이 지수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현재 최고치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수를 100으로 놓고서 100이 있으면은 수요랑 공급이 딱 맞는 상태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부족함도 아니면 뭐 남는 것도 없는 거죠. 100이면은 맞는 건데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91.1입니다. 191이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2015년 10월쯤에 당시에 공급 절벽,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더 없어가지고 그때 전세난이 왔었는데 그때 182.5였거든요. 예. 그때도 182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 더 심한 191이다. 거죠.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사실 많이 아는 얘기지만 67주 연속 오른 거는 꼭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건 아니기도 하겠네요. 그거 글쎄요. 근데 이거 뭐 67주면은 한 그렇죠. 사실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죠. 나는 물론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전세가 사라지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조금씩 줄어드는 네네. 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공급 대비 그러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김지현 기자가 실제 통계도 좀 살펴봤죠? 통계요. 예. 예, 그 최근에 이제 지금 전세난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 홍남기 부총리 건도 그렇고 하도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쓰고 또 실제도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되게 강력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좀 약간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반박을 했죠. 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예, 반박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좀 과잉돼서 좀 얘기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세난이 있고 지금 임대 3법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예. 적응 기간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건 맞으나 너무 과장돼 있다. 언론 보도가. 과장돼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언론이나 다른 데서 인용하는 통계 그 숫자 이제 그게 약간 좀 근거로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주로 언론사들이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좀 봤더니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실거래가. 네, 아파트 실거래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실거래가 앱도 있고 이제 웹사이트로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저도 한번 봐봤습니다. 봐봤더니 예컨대 서울의 경우 먼저 수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 연초에 전세 물량과 월세 물량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량이라는 거는 거래된 거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매매할 것이다라고 시장에 내놓는 거. 네, 내놓은 거 호가 개념으로 예. 내놓은 거 전세가 49,000여 건, 그러니까 예컨대 5만 건이라고 예컨대 볼 수가 있고 올 초에요. 네. 그리고 월세가 27,0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우리 7월달에 부동산 대책이 좀 본격적인 게 나왔잖아요. 예. 7월 이후부터요. 그래서 7월까지만 해도 이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거의 지금 방금 말씀드린 5만 건 비슷한 거랑 27,000여 건.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가 이렇게 넉넉하게 있었는데 제가 10월 2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데이터 사이트에 보니까 전세가 10,000여 건이고요. 1,305건인가 10,000여 건이고 거의 5분의 1로 줄어든 거 네, 아닙니까? 거의 5분의 1로 줄었죠. 월세도 10,000여 건, 1,169건. 월세도 줄었네요. 네, 월세도 줄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기준. 오늘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여기서 두 가지 그 결론이 가능한데 하나는 전세 물량이 엄청 줄었다는 거죠. 지금 5분의 1 말씀하신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월세가 1,169건이고 전세가 1,305건이기 때문에 거의 월세 매물이 지금 전세 매물에 육박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월세 매물수가 전세 매물수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월세가 더 많다. 월세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애초에 전망할 때도 이 부동산 대책은 결국에는 전세 소멸로 가속화할 것이다. 예, 뭐 그런 전세 얘기를 소멸이. 저희가 했었고요.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거래가 아니라 매물로 나온 것만 해도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이제 이거죠. 그럼 일단 먼저 과연 전세난,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 얘기냐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면은 이거를 제가 뭐 여러 군데 몇 군데 물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114가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봤더니 거기서 한 얘기는 이겁니다. 전세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세난이 되려면 우선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전세 시세가 2% 이상은 올라야 되는데 부동산 114 전세 시세 조사에 따르면은 예. 9월 달에 그러니까 이건 매물로 나온 게 아니라 9월 달에 실제로 거래된 거 기준입니다. 실거래 기준. 예, 월간 단위로 봤을 때 한 1%밖에 안 올랐대요. 전세가가. 오르긴 올라. 그러니까 67주 이상 올랐는데 네네네. 전세 난이라고까지 하려면은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2%가 월 단위로 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체감이 되는 오르는 건 맞지만 그 거죠. 정도로 오르지는 그건 않았다. 아니다. 실제 거래가. 그래서 그 부분은 속단하기 좀 쉽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전세난을 얘기하려면 이제 전세 그 보증금 데이터가 충실히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2회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임대차 3법 중에 그 전세 관련해서 그런 보증금을 100% 신고하는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돼. 전세 신고제. 전세 신고는 100% 하는 거는 내년 6월부터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국토부 자료도 대표성 있는 몇 개만 이렇게 추려서 한 거래요. 왜냐면 각각 다 어떻게 계약했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 전세난을 얘기한 전세 가격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그건 신규로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그냥 개인 간의 계약 다시 재계약하면 그 가격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런 가격도 반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그 재계약이 되는 순간부터 지금 말씀드린 아실이나 이런 거래로 신규 매물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전세 매물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게 재계약으로 인해 줄어들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수요를 채워준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효과로 인해서 줄어들어 보이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해주시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월세가 전세를 뒤집고 있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데이터에서도 지금 월세랑 전세랑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물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거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9월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전세 월세가 6대4 정도래요 지금. 6대4 정도로 전세가 6, 월세가 4 정도고 한데 그래서 그리고 좀 점점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같지만 실제로 이건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 비중 스타일이다. 그래서 월세가 전세를 뒤집었다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 아실 데이터에 올라온 그 데이터 있잖아요. 저희가 쓴 네네. 거가 이게 그 데이터의 원천이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공한 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부동산들이 올린 그 그쵸. 호가 정보죠. 호가 정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9월 달에 이제 허위 매물을 만약에 그 신고하게 되면은 매물로 허위 매물을 신고하게 되면은 중개인들이 막 그쵸. 처벌받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몇백만 원씩 때려받고 막 이렇게 그것 때문이 생겼거든요. 크다. 그래서 허위 매물 때문에 줄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아마 아실 데이터에 반영된 것도 네이버 부동산의 물량이 예, 허위 예, 매물이 그렇죠. 줄어드니까 아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론사들도 대충 알 텐데 얘기가 그런 잘 안 얘기는 잘안 하죠. 하죠. 그런 어떤 여러 효과로 가지 인해서 종합적인 막 많이 줄어든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난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세난이 그러니까 전세난이라고 부르는 거, 네. 난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또는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네.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전세난을 가중시켜 보이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뭐 저희 회사도 보수 언론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착시 효과의 그런 것도 있고 계약행 청구권의 효력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사상 최악의 뭐 전세난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어렵다. 시각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망으로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까요? 지금 난리니까 사람들이. 마련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김지영 기자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시각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시각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안정이 돼 있고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가 않거든요. 뭐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폭발을 하다가 지금 조금 잠잠한데 이게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정됐다고 보긴 힘들고 진짜 불안정한 예, 건 예. 맞죠. 예. 왜냐하면 또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죠. 사실 또 주택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집값이 너무 뛴 상황에서 지금 뭐 떨어질 것 같은 이렇게 시그널을 그 정부가 계속 주니까요. 이러다 보면 계속 전세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고. 아하. 예, 그리고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거 전세라는 거는 뭐 50% 30%가 빠져야지가 아니라 뭐 5% 10%만 빠져도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는 아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럼요. 상황이기 이게 때문에. 병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동차 차선이 하나만 줄어도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생각보다. 네, 사람들이 네. 느낄 땐 그렇죠. 이게 무슨 막 엄청 사고 난 것처럼 막히는데 전셋집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그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전셋집이 이렇게 없나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오는 게 뭐 24번째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다 하면서 24번째 예예예. 부동산 대책 또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뭐 저도 거기에 뭐 동의하는 편인데. 예. 일단 전문가들도 실제 아무것도 안 하는 예. 게 나올 수도 있다. 정책을.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시장이 계속 흐르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데 예. 뭐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 뭐 임대료를 규제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주택 시장을 더 올감해서 이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보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크게 첫 번째 그냥 뭐 임대료 자체를 옥죄는 거는 뭐 표준 임대료 표준 얘기가 임대료 나와요. 이게 네. 벌써 언론에 조금씩 흘리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런 도입한 느낌입니다. 네. 표준 임대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예예. 표준 임대료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표준 임대료를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상한선을 정해놓고 니네 아파트 이 정도 예. 선에서 임대료 이상 해라. 올리지 마라 이런 건데 뭐 그렇다 보니까 표준 임대료를 정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먼저 그 임대료 수준이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예. 맞춰서 뭐 10%면 10%, 20%면 20% 플러스 마이너스 준 다음에 음. 그 이상 올리지 마라. 예.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그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고요. 돼야지 이제. 예예예. 뭐 다른 한 가지는 뭐 윤준병 의원이 이번에 그 발의한 내용인데 예.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라 그래서요. 이게 공시지가라는 게 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을 주택 공시 가격의 120% 이내로만 정할 수 있게. 이거 너무 그거는 이제 급진적이죠. 전월세 예. 신고제가 되기 전에도 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근데 우리 또 사실 김상호 기자가 저희 중에 또 유일한 임대 사업 임대 사업자는 아니지만 임대 네, 사업을 하고 집주인이죠. 있는 집주인 예. 월세 받아 먹고 계시는 맛있는 거좀 많이 사주면 좋겠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준 임대료 논의에 대해서?
아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그렇죠. 이게 아마 야당이나 일반 국민들의 반발 굉장히 심할 수 있는 네. 이게 시장의 어떤 이런 자율성을 조금 해칠 수 있는 네.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예. 어쨌든 근데 정부는 지금 이 전세난이 심화돼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 또 내년 또 여당의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 선거 중요하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이런 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셋집을 결국 어딘가에 구할까요? 저는 사실 답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죠 이분이. 조 총리는 지금 정말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 상태에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스무스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진짜 자기 집을 모르겠지만. 새집 임대 새 들어 살 집 구하는 게 지금 전 국민의 네, 관심사가 관심사가 됐어요. 돼버려요. 얼마에 구하느냐 좀 궁금할 것 같고 저는 월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네. 그거잖아요. 지금 댓글들 보면 냉소적인 반응이 그래 니네도 그럼 정부에서 하는 대로 월세 살아봐. 그렇잖아요. 월세 살면 이제 돈을 모으기가 좀 힘들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국무총리가 월세 뭐 한 150만 200만 원 내일 능력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연봉 많아요. 경제부총리 그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네. 나라 살림을 책임지시는 농담이고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네. 이런 전세난 뭐 매매 시장 안정 다 사실 해결되는 얘기죠. 근데 사실상 뭐 내년부터는 공급이 없다시피 하고 아 그래요? 예뭐좀 아니 84 대책 보면은 막 무슨 몇십만 호를 공급할 것처럼 실제 그거는 이제 뭐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시는 뭐 부동산 사장님 얘기로는 그 페이크다. 페이크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당장 그게 공급을 한다는 건 아니고 어. 매수 심리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 니네가 뭐 아니 뭐 이렇게 또 정부 정책을 갖고 이렇게 동네 부동산 아저씨가 페이크다 이거를 이렇게 또 저희가 소개하기는 저희 방송에 무게가 있는데. 예. 근데 그러면은 확정된 그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요. 이게 아까 전에 2015년도에 공급 절벽이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22,573호 공급됐는데 내년도에는 25,125 그리고 22년도 상반기까지만 지금 나왔는데 9,177호.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긴 어쨌든 해요. 네. 근본적으로 공급 물량을 통한 이 전세난 해소는 쉽지 않은 좀 요원한 상황이라는 예.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시경 쇼 13번째 방송이었죠. 네. 부동산 지금 문제 전세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현재 전세난이 실체는 분명히 있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정말 나라가 막 흔들릴 정도의 난리가 났느냐? 그거는 또 이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 통계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실제 전세를 또 구하시는 이제 지금 집을 빼야 돼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 막막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응원을 해드리면서 어쨌든 정부가 너무 이제 뭐 급진적이지 않은 좀 지혜로운 대책으로 전세난 그러니까 사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많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럼요.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이거를 연착륙할 수 있게 정부 정책이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최소한 좀 예측할 수 있게 또 이제 어떤 이런 피해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두 분 첨언하실 말씀? 뭐 저는 그럼 뭐 한마디만 해보자면 예. 뭐 민심은 천심이란 얘기를 하는데 민심은 곧 전심입니다. 이게 또 전세는 명언을 오늘 하나 만드나요? 민심은 전심이다. 예. 이게 전세로서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은 그거는 그 정권이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니까. 타격으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라에서 빨리 좀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연착륙할 수 있게. 우리 김정 기자도 뭐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도 연착륙을 기대하고요. 아니 전 진짜로 홍남기 부총리 그분이 지금 어떤 진짜 고민이 많은 것 홍보를, 같아요. 홍보를 해가지고 저는 저도 월세를 고민입니다. 구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뭐 내실 능력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성시경 쇼 13회차 방송 전세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또 회에 좋은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